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70대 남성의 목소리. 반갑습니다. 올해로 77이 된 윌리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으며 삽니다. 돈, 승진, 더 넓은 집, 멋진 몸매, 그리고 타인의 존경 같은 것들 말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제 삶의 구멍을 채워줄 무언가를 향해 숨 가쁘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77세가 되어 뒤돌아보니 제가 쫓던 것들은 결코 저를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번에 승진만 하면 행복할 텐데, 대출금만 다 갚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은퇴만 하면 그때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 텐데, 저 역시 평생을 그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77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때는 오지 않습니다. 도착지는 계속해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죠. 제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매일 밤 거칠어진 손으로 퇴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가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10살 남짓이었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반드시 누군가가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때부터 제 삶은 오직 한 방향,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독하게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씩 일하는 건 예사였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은 제 기억 속에 거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아이들의 야구 경기, 그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 고생해서 나중에 다 같이 행복해지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드디어 52세가 되던 해, 저는 대기업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전망 좋은 코너 사무실이 생겼고, 문 앞에는 제 이름 석자가 박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사장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깊은 허무함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을 평생에 걸쳐 기어올라 정상에 도착했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 그곳엔 아무것도 없고 또 다른 높은 산들만 끝없이 펼쳐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코너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고작 이걸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단 말인가? 아포스트로피.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또다시 2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지요. 제가 깨달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저는 돈을 쫓은 것도, 지위를 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타인의 존경을 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느낌을 쫓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자격이 있다. 는 그 확신 말입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훈장을 주렁주렁 달면 그 느낌이 저절로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은 직함이나 월급 봉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허락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고 계신가요? 혹시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며 오늘의 평온을 내일로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도착지는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잠시 침묵 후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좋은 집을 사주고 남부럽지 않은 차를 태워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가장 위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제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집을 비웠습니다.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늘 사무실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48살이었을 때입니다. 밖에서는 승승장구하며 부러울 것 없는 사회적 지위를 얻어가고 있었지만 제 가정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저를 식탁에 앉히더군요.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윌리엄,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줬잖아. 이 집, 당신 차, 애들 학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오는지 몰라서 그래?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내가 흘린 눈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내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윌리엄, 나는 당신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내가 말할 때 내 눈을 봐주는 당신,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당신,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당신 말이에요. 당신은 집에 와서도 늘 부사장이었지. 한 번도 나의 남편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제공하는 것, 프로바이딩, 과 함께 존재하는 것, being present, 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돈만 주면 책임은 끝나는 줄 알았던 제 오만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저희는 오랜 시간 상담을 받고 대화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더군요. 아이들은 이미 커버렸고 아버지는 늘 바쁘고 무서운 존재로 그들의 기억 속에 박제되었습니다. 제가 70이 넘어서야 아이들과 서먹하게나마 술 한 잔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한번 봐주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 전에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10분만 온전히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내일 당장 쓰러진다면 여러분의 빈자리를 슬퍼해 줄 사람은 회사의 동료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죽을 때가 되어서야 이 간단한 사실을 깨닫는 걸까요? 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나중으로 미루는 걸까요? 제가 77년을 살아보니 제 통장의 잔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고 말해주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순간 속에 우주보다 큰 행복이 숨어 있었는데 저는 그걸 찾는답시고 50년을 밖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살다 보면 참 피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들하고 나를 비교하는 일이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77년을 살면서 가장 저를 괴롭혔던 건 제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84살인데 아직도 옆집 차가 자기 차보다 좋다는 사실에 화를 냅니다. 80이 넘어서도 남의 마당 너머를 기웃거리며 자기 삶의 크기를 재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친구는 79입니다. 이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불평뿐입니다. 무릎이 아프다.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한다. 연금이 적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안의 평화를 찾기보다 외부의 무언가가 바뀌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리며 8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겁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며 제 자신을 투영하곤 합니다. 반면에 제 오랜 얼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올해 86인데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른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연금으로 생활하고 건강도 그리 좋지 못하죠. 그런데 어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 참 고맙네 라고 말합니다. 어리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나는 60년 동안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네. 그런데 이제는 그저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그러니까 훨씬 행복해. 이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되려고 혹은 누군가보다 앞서려고 평생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내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찾아옵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돈이 아주 많은 것일까요? 제 주변에는 돈은 많지만 자기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한순간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자유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내 마음에 파도를 일으키지 못할 때 옵니다. 누가 나쁜 말을 해도 물 위의 기름처럼 매끄럽게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거울 속에 쭈글쭈글한 77세 노인을 보며 그래, 이게 나야, 참 괜찮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행복은 다음 모퉁이를 돌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딛고 있는 발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대출금을 다 갚아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 중에도 저녁 노을을 보며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기쁨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여정은 수십 년입니다. 그 수십 년을 나중에를 위해 희생한다면 우리 인생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58세에 집을 다 샀습니다. 이제 해방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요? 다음 날부터는 노후 자금 걱정이 시작되더군요. 위료비는 어떡하나,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어쩌나. 두려움은 상황이 좋아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대상만 바꿔가며 계속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 두려움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 결심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자식이 효도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내면의 작업입니다. 저는 이 간단한 걸 깨닫는데 50년이 걸렸고 77인 지금도 매일 아침 연습합니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은 원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잠시 깊은 숨을 내쉬며 여러분, 이제 조금은 무겁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시간의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7이라는 나이는 죽음이 더 이상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매일 아침 안부 인사를 건네는 이웃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나이입니다. 제 친구들 중 몇몇은 이미 먼저 길을 떠났고 남은 이들도 저마다의 가방을 정리하고 있죠. 죽음을 가까이 두면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50년 동안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여러분, 임종을 앞둔 사람이 그때 일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부사장 자리에 올랐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때 돈을 좀 더 벌어서 더 비싼 차를 탔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떠올리는 건 언제나 사람과 사랑입니다. 그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줄걸. 그때 아이들과 더 많이 놀아줄걸. 그때 나 자신을 조금 더 용서하고 아껴줄걸.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후회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 왜 그 귀한 시간을 미워하고 비교하고 걱정하는데 다 써버렸을까 하는 후회 말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검버섯이 핀 이 손이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했던 오늘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갈구하던 기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약속 장소에 5분 늦은 것도 큰일이라며 화를 냈지만 지금은 가는 길에 핀 이름 모를 꽃을 구경하느라 10분 늦은 쪽을 택합니다. 예전에는 남의 실수를 지적하며 내 우월함을 증명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라며 허허 웃고 넘깁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증명해야 할 대단한 진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입니다. 제가 10살 소년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지팡이를 짚고 있네요. 이 짧은 여행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따뜻한 미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손길, 그리고 내가 나 자신으로서 온전히 존재했던 순간들의 기억뿐입니다. 지금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통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조차 당신이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인생의 한 조각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구름 위에는 늘 태양이 떠 있듯이 당신의 본질은 그 어떤 시련에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하고 충분합니다. 행복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길에 피어있는 들꽃과 같습니다. 걷는 걸 멈추고 허리를 숙여 그 향기를 맡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더 이상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행복해지기로 결정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인자한 미소를 띠며, 자, 이제 제 긴 고백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제가 77년 동안 먼 길을 돌아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전함, 가치 있음,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밖에서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었죠. 우리는 마치 금광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웃집의 은화 한 잎을 부러워하며 평생을 구걸하는 거지와 같습니다. 저는 50세의 부사장이 되어야만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장 노동자의 아들이었을 때도, 말단 사원이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된 지금도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너질 것 같나요? 돈이 없으면 비참해질 것 같나요? 물론 세상 사는데 돈과 명예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는 마세요. 당신은 그 어떤 성취보다 크고 그 어떤 실패보다 깊은 존재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행복이 결승선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한 산을 넘으면 더 높은 산이 보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해지면 행복해지겠다는 말은 영원히 행복해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되 뿌리만은 단단히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말이죠. 저는 이제 비가 오는 날엔 비 내리는 소리를 즐기고 바람 부는 날엔 바람의 시원함을 느낍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제 마음이 바뀌니 온 세상이 천국이 되더군요. 부드럽고 힘있는 목소리로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77세 노인의 잔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진심만은 꼭 전해졌으면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더 증명할 필요도, 더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해주세요. 혹시 지금 무언가를 쫓느라 자신을 가루로 만들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그 감각,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입니다. 당신의 나중에를 위해 오늘을 제물로 바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마시는 차 한 잔, 곁에 있는 사람의 웃음소리, 창가로 비치는 햇살, 그 안에 모든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제가 73살에 깨달은 것을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일찍 느끼셨다면 그것으로 제 50년의 방황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었던 나중에 물결표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행복해지기로 약속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시고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